뭔가 뚜렷한 사건이나 어떤 전개 방식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뚜렷하지 않아서 제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사용해야만 이제 관객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이건 이거다라고 간다기보다는 느낌적으로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주실 거라고 만들면서 제가 염두에 뒀었고요. 그러니까 제목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망이 같은 건데 같이 들리는데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순신 동상도 매번 거기에 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순신 동상이 만들어진 비화는 다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그래서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순신 동상을 만들어 놓으면 약간 저는 이 영화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도시 자체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 공간이 그 공간을 수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공간이 사람이라면, 이순신 동상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매번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공간에 있는 상징으로서, 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순신 동상을 선택을 했던 것이고요. 이순신 동상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각자 추억이 다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종로에서 찍게 됐던 이유는 그 종로라는 공간이 가장 오래된 서울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이 되게 미래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빌딩 바로 뒤에 보면은 그런 피망골이라든지 아니면 35년 된 족발 거리라든지 오래된 것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 공간적으로 저한테 매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가 인물을 따라가는 영화라기보다는 한 공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종로 일대를 선택했을 때 영화의 구성이 종로 안에서만 벌어지게 되면은 약간 인물이 종로 안에서 어떤 일을 겪는 영화가 될 텐데, 이거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지금 관객분도 어느 한 장소에 반복돼서 갈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간을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가령 발상은 이런 거예요. 제가 종로를 걸어 다닐 때 그러면 내가 만났던 오래된 친구랑도 예전에 여길 걸었었는데 그 친구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여길 걸을까? 걸으면서 나랑 비슷한 일을 생각을 하고 나랑 걸었던 길을 다른 사람이랑 걷게 되면 내 생각을 할까? 이런 차관점이 1부와 2부를 만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언젠가 우리가 우연히 이 공간에서 또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게 1부, 2부, 3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첫 번째 해주셨던 질문이 걷는 인물들이 정말 많이 걷는데 많이 걷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게 예산 규모가 굉장히 적은 영화고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근데 작은 영화일수록 한 공간 안에서 일부러 작게 영화를 만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통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람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영화를 볼 때. 그래서 밖에서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걷는다라는 행위가 걸으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실 때 배경이 멀리서 바라봐질 때 도시가 보이잖아요. 그 도시를 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시가 공사 중이고 다시 빌딩이 세워지고 하는 것들이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이들이 같이 함께 이룩한 추억이라는 것들이 무너지고 세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질문 해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감독님께도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